민주당도 역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어제 서울시장 경선 첫 번째 합동 토론회가 열렸는데요. 이 자리에서는 이 후보들끼리 부동산 정책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.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을 자신의 행정이나 자신의 어떤 입법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. 세계적인 핫플레이스가 만들어졌고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모델로 성수동을 추천합니다. 서울에서 가장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곳이 바로 성동의 성수동입니다.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이 월세난 해결하는 문제의 핵심은 저는 당장 빠르게 많이라고 생각합니다. 당면한 서울시의 시급한 과제다라는. 제가 정원호 후보께 좀 여쭤볼게요.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비전이 없어요.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속도로 이제 보급할 거냐에 대한 게 없던데. 이 정치 토론회, 후보 토론회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집중 공격을 받는 후보가 가장 사람들이 견제하는 그런 후보겠죠. 민주당 경선 후보들 5명인데 어제 토론회에서는 정원호 후보를 4명의 후보가 집중 공격을 했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 토론에서 보면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네, 유력 후보라는 말이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저 민주당 지금 서울시장 경선 후보 토론에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현직 의원들이 굉장히 좀 반성해야 될 것이 얼마나 서울 민심이 안 좋으면 국회의원 한번 해보지 않은 저 정원호 후보가 저렇게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되었는가. 저는 그 문제는 부동산에 있다고 봅니다. 네.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때 이어서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되면서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 민심에 있어서는 이 부동산 문제가 내관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직 구청장이었던 정원호 후보한테 부동산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. 이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행정, 중앙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 정원호 후보한테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자 어떤 그 공격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. 네네. 그래서 정원호 후보가 저도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네. 나름 현명하게 대답을 잘한 것 같고 오히려 저기 계신 다른 후보들 현직 다선 국회의원들이 네. 반성하고 이재명 정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반성이 필요한 네. 굉장히 좀 자가 반성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또 공급 정책은 반드시 그 공급하는 지역의 지자체장과 협력을 해야 되는 구조적인 또 밀접성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질문이 또 집중됐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.